오늘은 맥박으로 우리 몸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동양의학적인 설명과 저의 임상 경험을 섞어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맥박은 1분에 몇 회 정도 뛰어야 정상일까요? 서양의학에선 1분에 60에서 80회 정도 뛰면 정상으로, 40회 미만이면 심장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관찰을 요하고 90회 이상으로 너무 빠른 맥이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양의학에선 정상적인 맥박은 1분에 72회를 뛰는 거라고 명확한 숫자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이 한 번 호흡할 때마다 심장은 4번 박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상 호흡이 1분에 18회를 호흡하므로 심장은 18 곱하기 4회, 즉 72회를 박동하는 게 정상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거죠. 왜 맥박이 60회나 70, 80은 거기서 거기 같은데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냐고요? 임상에서 보면 맥박이 1분에 60회 뛰는 사람은 심장이, 그래서 오장육부가 1분에 60회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라 사실 1분에 72회를 정상적으로 박동하는 사람보다 인체 모든 기능이 느리고 약한 편이라고 보아요. 따라서 맥박이 1분에 40회를 뛴다면 심장이 아주 느리게 박동하고 호흡도 느리며 오장육부가,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힘도 세포가 분화되고 재생되는 모든 활동도 그만큼 느리고 약하다는 걸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맥박이 1분에 80에서 90회 뛰는 사람은 인체 전체의 대사 기능이 보통 사람보다 항진되어 열 에너지 생산량이 높아 몸 전체에 열이 늘 차있다 느낄 거네요. 하지만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맥박은 평소 생활하면서 아무 때나 재는 것이 아닌 아침 기상시 또는 공복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재야 해요. 왜 생활하다 보면 또 식사를 한 직후나 운동 후에는 누구나 대사량이 좀 높아져 원래 자신의 맥보다 좀 높게 나타나서요. 그리고 이런 기상시 맥박 상태로 동양의학에선 평소 에너지 대사량이 높은 양인 체질인지 열 에너지 생성이 약한 음인 체질인지를 판단할 수 있네요. 참고로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맥박은 그림과 같이 맥의 파동이 끊어지지 않고 편안하고 깊게 통통 뛰는 맥이에요. 이게 조금 허약해지면 인체의 양기와 음기인 기혈이 다 약해지므로 맥의 파동이 연결되지 않고 약간 끊어지듯 올라오는 허한 맥이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혈이 더욱 약해지면 파동이 약하게 조금만 올라오는 약한 맥이 나타나게 되네요. 거기서 기혈이 더 쇠약해지면 이젠 실오라기 한 올이 약하게 떨리듯 진동하며 파동의 폭과 길이가 아주 짧은 맥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박동하는 맥박은 잠을 잘 때처럼 아주 평온할 때 아니고선 대부분 약하고 빠르게 뛰네요. 왜 이러한 맥박은 기와 혈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어 조그만 일상에도 쉽게 호흡이 빨라지며 심장이 빨리 뛰게 되거든요. 마치 오랜 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쉽게 차고 심장이 빨라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기상시 맥박이 빠른 사람은 본래 양인 체질일 수도 있지만 기혈이 모두 약해져 일상생활이 버거운 체질에서도 그럴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네요. 당연히 두 번째의 경우는 인체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건강한 양인 체질과는 쉽게 구별될 거고요. 오, 맥박으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구나 하며 엄청 신기하게 느껴지시죠?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평소 제대로 쉬지를 못해 과로가 쌓여 있다면 이게 자동차를 무리하게 몰아 엔진이 달구어지듯 인체의 장부에 열이 차오른 상태라면 맥박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래도 평소에 기혈이 충실한 사람은 소채물이 넘실넘실 끓어오르듯 뭔가 활하게 맥박이 요동치겠지요? 그보다 기혈이 좀 약한 사람은 체력이 약해 일상생활에서도 긴장을 해야 일을 해낼 수 있으므로 맥박에서도 약간의 긴장감과 열감이 느껴지며 맥박 끝이 뾰족하게 느껴질 거고요. 하지만 평소 기혈이 많이 허약한 사람이라면 이땐 간에 저장된 영양분도 많이 부족하고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긴장도 더 많이 하므로 파동이 짧으면서도 긴장감이 현저한 맥으로 나타날 거네요. 마치 팽팽한 가야금줄이 팅팅 튕겨지는 느낌으로요. 당연히 이렇게 열이 차있는 맥박은 본인의 본래 맥박에서 조금 더 빨라진 횟수로 뛸 거예요. 가령 평소 맥박이 72였던 사람은 80회 전후로, 평소 60이었던 사람은 65회나 75회 정도로요. 여기에 평소 맥박과 열이 차있는 맥박의 차이가 심할수록 그 사람은 기혈이 많이 부족해 열이 더 쉽게 더 많이 차오른다 말할 수 있네요. 마치 양은 냄비가 다른 냄비에 비해 더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달궈지듯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혈이 바닥인 사람이 일상생활조차 힘겹게 살아간다면 이때는 맥박이 굉장히 빠르게 뛰며 숨이 차듯 그렇게 맥박이 촉급하게 뛰게 되네요. 오, 정말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맥의 파동이
보통 사람이 손으로 만져줄 수 있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여기서 잠깐 맥박은 어느 곳에서 짚는 건지 설명드리고 갈게요. 사진에서처럼 먼저 손목을 심장과 최대한 같은 높이에 두고 손목 꺾이는 곳에서 시작하여 두 손가락을 엄지라인 쪽으로 가볍게 대어보세요. 완두콩 6개 정도의 무게로 가볍게 누른다는 느낌으로요. 여기서 손목 가운데로 힘줄이 느껴지는데 힘줄 바깥으로 폐경맥이 지나가는 선으로 잡는 게 좋아요. 그래도 잘 안 느껴지신다고요? 간혹 본인의 기혈이 아주 약해 손목에서 느껴지는 맥박도, 그걸 짚는 손가락의 감각도 약해 맥의 파동이 잘 안 느껴진다 하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게 아닌데 맥박이 잘 안 잡힌다면 아주 가끔은 손목 아래가 아닌 손목 위쪽에서 맥박이 뛰시는 분들도 있네요. 하지만 그걸 맥박이라고 해야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일단은 손목 요골 동맥에서 잡는 맥박을 원칙적인 맥박이라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참, 맥박의 느낌을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단순히 모양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맥박이 힘있고 탄력있게 통통 뛰는지, 희미하고 약하게 뛰는지, 열감은 어느 정도이고 긴장감이나 혈관의 저항감은 어느 정도 강한지 꼭 자세히 느껴보세요. 그래야 나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맥박을 보고 현재 몸에 저장된 기혈의 정도와 열감의 정도, 스트레스의 강약, 거기에 병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그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맥박을 볼 때 완두콩 6개의 무게로 짚었는데 맥박이 잘 안 느껴지다가 더 깊게 눌렀을 때 느껴지는 맥박이 있어요. 이는 맥의 파동이 혈관 안에서도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기혈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이라면 맥이 저 아래에서 느껴지면서 느리고 약하게, 참을성이 많아 모든 일을 속으로 꾹 참고 억제하는 사람이라면 맥이 가라앉아 있으면서도 상당한 저항감과 열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가 스스로의 감정으로 기혈을 상당히 눌러놓은 상태라 이게 오래되면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네요. 왜 기혈이 온활하게 순환되지 못하면 모세혈관이나 림프 쪽으로 순환이 온활하지 못해 독소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산소 공급도 부족해져 일부 세포가 돌연변이 세포로, 즉 암세포로 잘 이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완두콩 6개의 무게가 아닌 아주 가볍게 눌렀는데 맥박이 느껴진다면요? 그것도 더 세게 누르면 맥박이 없어지고요. 동양의학에선 그런 경우를 맥박이 혈관 위로 떠있다 해서 부한맥이라고 해요. 보통은 과로와 함께 열불이나 상부로 열압이 차오를 때, 혹은 감기로 인한 열이 체표면과 상부로 팽창하고 있을 때 그런 맥박이 잡히고요. 그게 기혈이 충실한 사람은 좀 세게, 기혈이 약한 사람은 긴장된 듯 약하게 느껴지는 차이가 있네요. 단순히 육체 과로만 쌓여 몸이 힘든 상황이라면 맥박이 부하면서 활하게만 느껴질 거고요. 오, 그럼 이것만 알아도 지금 과로가 심한지, 감기가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참고 억누르며 억제하고 있는지 모두 다 알 수 있느냐고요? 그럼요. 하지만 더욱 깊게는 뭔가 좁은 호스에 수압이 꽉 차 있듯 뭔가 좁게 느껴지는 혈관에 압이 심하게 차 있는 맥박도 있고, 혈관이 뭔가 딱딱하게 굳은 듯 단단하게 느껴지며 맥박의 저항감이 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네요. 그리고 첫 번째의 경우가 되게 젊은 사람인데도 본태성 고혈압으로 젊은 나이부터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았고, 두 번째 경우는 되게 동맥경화성을 가진 분으로 심장이나 경동맥 혹은 뇌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네요. 그리고 가끔은 맥박을 짚을 때 맥의 파동이 뭔가 막지 못하고 마치 솥에서 죽이 끓듯 걸쭉하고 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고지혈증이 심하거나 평소 피를 뽑으면 혈액이 걸쭉하다는 사람들이 많았네요. 참, 맥박이 혈관 안에서 뭔가 물이 가득 차 넘치듯 울렁울렁 넘실거리며 느리게 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몸 전체에 수분이 가득한, 몸이 잘 붓거나 물살 체형인 사람들이 많았네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며 한숨을 쉬시는 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맥과 비슷한데 맥박이 뭔가 울컥울컥 하면서 강하게 열감이 느껴질 때는 본래 심장이 약한 체질에서 심장에 무리가 오면서 가끔은 충격을 심하게 받은 후에 그런 맥박이 잡히는 경우도 있네요. 참고로 심장이 약해져 나타나는 맥박으로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외에 맥박이 한 박자씩 건너뛰는 맥도, 두 박자를 쉬며 심장이 멎을 듯하게 아득하게 느껴지는 맥박도 있어요. 두 번째의 경우는 언제든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맥박으로 동양의학에선 아주 위험한 맥으로 보고요. 우와,
저도 한 번의 일을 정리하다 보니 맥박의 종류가 정말 많네요. 하지만 뭐니 해도 맥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른쪽과 왼쪽 맥박이 거의 같은 세기와 파동으로 비슷하게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1분의 72의 전으로 넓고 깊게 뛰면 최고고요. 그래서 맥박이 양쪽 모두 약하면서 느리거나 양쪽 모두 같은 세기로 빠른 건 병이 그렇게 깊은 건 아니라고 보아요. 그러나 오른쪽과 왼쪽의 맥박의 균형이 깨진, 가령 왼쪽 맥에 비해 오른쪽만 강하게 뛴다거나 또는 오른쪽은 약한데 왼쪽 맥만 강하게 뛰는 경우라면 인체는 이제 음양의 균형이 상당히 깨진,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상적인 상태로 올라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해하죠. 가령 왼쪽 맥박이 현저히 약하면서 오른쪽만 더 빠르고 강하게 뛴다면 상초엔 열이 차고 하초는 허약하거나 냉해진 상실하허 또는 상열하냉으로, 때론 중초 소화기관의 체기나 담적병으로 상초와 하초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초기 장애가 있다고 이해하므로 이때는 운동이나 좋은 식습관 같은 생활습관만으로, 당연히 어떤 양약이나 영양제로도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네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맥이 현저히 약하고 왼쪽 맥이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도 이는 온기가 심하게 약한 사람이 일상생활이 가로가 되어 혈액이나 진액이 하부로 처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므로 약해진 온기를 보강해야만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오른쪽과 왼쪽 맥박이 같은 사람이 양쪽 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건강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 기혈이 현저히 부족해지고 바닥이 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 맥박이 약하고 촉급하게 뛰며 양쪽이 같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사실 인체가 제일 쇠약해진 상태로 공황장애나 번아웃, 자율신경 실조증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 거고요. 마지막으로 맥박으로 알 수 있는 임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앞에서 맥박을 잴 때는 손목 부위에 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재보라 말씀드렸죠. 하지만 두 손가락이 아닌 세 손가락으로, 그것도 완두콩 9개의 압력으로 지그시 눌렀을 때 어느 손가락에만 강하게 저항감이 느껴진다면 이는 그 해당 부위에 열이 차 있거나 담적이나 어혈 등에 의해 그 부분에 순환이 막혀 압이 차 있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가령 가운데 손가락 맥에 강하게 저항감이 들면 중초 소화기관에 체기나 담적병이 있는 걸로, 손목에서 첫 번째 맥에 저항감이 세면 상초 흉부에 열압이 차거나 심장이나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세 번째 맥에 저항감이나 열감이 느껴지면 하체나 하복부에 열이 차 있거나 담적이나 어혈로 그 부분에 순환이 막혀 압이 차 있는 걸로요. 따라서 동양의학적인 치료로 병을 고쳐나갈 땐 이러한 맥의 열감이나 저항감이 점차 사라지고 오른쪽과 왼쪽의 맥의 파동이 넓고 깊게 탄력이 생기며 횟수까지 같아지면 병이 나아가고 있다, 오장육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인체 전체의 기와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네요. 그렇기에 치료 시 그 치료 기간도 사람들마다 각기 달라지는 거고요. 오늘 동양의학과 저의 임상 경험이 섞어진 맥박으로 알 수 있는 우리 몸속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이런 맥박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려면 나의 맥박부터 시작해 주위 사람들의 맥박도 자주 짚어보고, 그게 소화가 안 될 때나 감기로 힘들 때, 때론 스트레스로 마음이 힘든 순간이나 기분 좋게 행복한 찰나에도 지금 이 순간 맥박은 어떤지 늘 궁금해하며 재보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당연히 아주 어린아이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 건강한 사람이건 병약한 사람이건 그게 어느 때이고 어느 장소이건 상관없이 온 정신을 집중해 제대로 느껴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맥박이란 결국 각각의 오장육부에서 보내오는 파동을 모든 맥이 모이는 손목 부위에서 느끼는 거구나 하며, 이 맥박이 정말 평온하게 깊게 뛰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평온하게도 또 건강하게 자기 수명을 제대로 살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도 얻게 되실 거네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진맥이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답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